이게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라이딩이라면 요거를 5번 해야 될지 네네. 10번을 해야 될지 네네. 요것을 질문하신 거예요? 네네. 아, 그것은 개개인적인 효율적인 특성이고 그 다음에 그 라이딩 팩의 속도에 따라서도 좀 틀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쓴 아까 이제 좀 잘 못 들으셨는지 자 기존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고요. 네. 그래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전제하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100이에요. 자, 100을 일정하게 만드는 걸로 100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점점 빠르게 높여가서 만드는 100이 난지 이 면적은 같은 100이에요. 이것도 100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100이라는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능력치가 파워가 높아서 100이라는 수치 자체가 좀 높아요. 근데 나는 100이라는 수치 자체가 좀 낮잖아요. 개인의 능력이 다른 네, 거죠. 개인의 능력이 달라요. 나는 여기가 100인데 다른 사람 여기가 100이고 나는 100이 여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이 높였다가 쭉 가고 높였다 쭉 가고 하는 요 높여야 되는 요 부분이 많은 거죠. 요 부분들에서 이제 근육들의 데미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슬슬 낮춰요. 그러니까 쭉 올렸다가 쭉 올렸다 쭉 올렸다 이렇게 낮출 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장비가 좋아요. 그래서 한번 구르면 이 구르려고 하는 관성의 속성이 비싸고 좋은 놈들은 오랫동안 굴러요. 잘 구르고요. 한참 구르고요. 오랫동안 굴러요. 자, 이것이 있다면 힘을 탁 써갖고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도가 유지되려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길지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케이던스에 대한 효율이라는데 쿡쿡 밟았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관성이 소멸되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속도를 다시 높여주는 그 양 자체가 좀 틀려요. 다시 말해서 페달을 이렇게 돌리는데 이 페달을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 이렇게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힘을 많이 써서 돌리는 것하고 힘을 빼고 돌리는 것하고 그래서 이 효율적인 부분도 팽이가 돌고자 하는데 돌다가 관성에 의해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려고 하죠. 그 느려지려고 하는 그 속성에서 팽이체로 이제 도움을 줄 때 돌고자 하는 그 속도보다 너무 세도 저항이고요. 돌고자 하는 속도보다 느려도 저항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그 클릿 처음에 배우시고 나서 이제 외발 페달링 하셨죠? 외발 페달링이 이제 두 가지가 좋아요. 하나는 클릿을 찾고 넣고 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죠. 10번 돌리고 발 찾아서 꽂고 10번 돌리고 또 10번 돌리고 이래서 첫 번째는 클릿을 넣고 빼고 하는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고요. 또 하나는 한쪽 페달링을 순수하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과정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의 페달링은 밟고만 했었던 이 행정짜리 피스톤 운동만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4행정짜리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고 누르고 밟을 때쯤 힘 빼서 관성으로 싹 지나가면 5시, 6시, 7시까지는 관성으로 쑥 지나가죠. 그럼 그때 반대쪽 발이 다시 1시, 2시, 3시부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반복될 수 있다면 가장 그게 효율적이죠. 그런데 피스톤 운동을 했다면 콱 밟고 올라갔고 콱 밟고 올라갔고 밟아서 힘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또 눌러서 들어 올려줘야 되는 이 페달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을 빼고 5, 6, 7시 그 데드존을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따라서 그 상층부 11시, 12시, 1시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발 페달링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상부에 있던 페달이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당연히 있겠죠. 중력에 의해서. 허벅지에 다리에 무게가 있잖아요. 이 무게만큼 중력에 의해서 쑥 떨어지려고 하죠. 이곳을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만들어낼 내가 내야 될 근력의 파워는 덜 써도 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쑥 내려가요. 쑥 내려갔다가 얼른 다시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관성에만 싹 얹혀만 줄 수 있다면 이만큼은 에너지가 활용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써줄 수가 있다면 나머지 반대쪽 발이 일을 시작하니까 일찍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을 해서 쉬고 나머지 교대조가 일찍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하고 그래서 휙 힘 빼고 휙 힘 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3시까지만 힘을 그렇죠. 주고 3시까지만 힘 주시고 힘 빼기 시작하면 이미 4시, 5시쯤 돼요. 근데 5시쯤 돼서 힘을 빼기 시작하면 이미 6시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밀고 누르고 밟을 때쯤 되면 바로 힘을 빼셔야 돼요. 바로 빼고, 바로 빼고, 바로 빼고, 바로 빼고. 그래서 힘을 어떻게 빼는지가 이제 매우 중요한 페달링 케이던스를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목표예요. 밟으면 밟을수록 반작용에 의해서 상층부, 코어하고 엉덩이하고 상층이 계속 들려 올라가요. 반작용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밟아서 생긴 대표적인 바빙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밟지 않고 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밟아야 될 때 힘을 뺄 수만 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높아지죠. 이것이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 그리고 장비, 뭐 300만 원짜리 뭐 휠셋, 보라, 울트라, 뭐 마빅 CU, 뭐 이러한 최상급 휠셋들이 가진, MB도 해야지. MB 휠셋처럼 이러한 최상급 휠셋들의 특징이 효율이 좋다는 거야.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전달하고 마찰 저항 등 기타 제반 저항들이 적어서 부름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는 페달링을 연마해서 페달링에서 그 효율을 높이자. 그것이 이제 요 케이스예요. 점점 내려가게. 내려가는 속도를 느리게. 내려가는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오랫동안 버티겠죠. 힘을 덜 쓰고. 그리고 테크니컬한 부분은 쫙 올렸다 쭉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어렵게 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가요. 자전거 쭉쭉쭉쭉 이렇게 가요. 자전거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밟았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인 속도를 보면은 그렇죠. 밟을 때마다 3C를 기점으로 해서 자전거가 쭉 가요. 그리고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빨라지고를 페달할 때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쭉쭉쭉쭉 가요. 그것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톱니처럼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개념하고 그 개념하고 같아요. 이 개념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다가 이제 기술적인 거죠. 이 부분이 뾰족뾰족할수록 데미지는 그만큼 커지게, 그리고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커버를 하면 근력에 부하는 그만큼 근력의 데미지는 줄어들게. 이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잘 타려면 효율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뭐 자전거 효율이 이제 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지만 몸의 효율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쓸데없이 몸을 움직인다던가 휘청휘청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을 이제 가끔 착각이 있는 게, 움직이지 마라. 머리, 어깨, 각형도 그렇고 골반도 움직이지 마라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하체만 돌려요. 어떻게 뛰어가야 되는데 걸을 땐 상관이 없어요. 뛰어가야 되는데 상체를 묶어놓고 뛴다?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1988년도 서울올림픽 때 잘 보면, 그때 100m 결승전에서 우승한 벤조, 나중에 이제 그 금메달 박탈당하죠, 약물 때문에. 이 친구를 전후로 해가지고 상체가 이렇게 비대하게 커져요. 이것은 70m를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진 하체의 그 파워를 상체로 보완해주기 위해서 상체를 벌크업을 시킨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페달링을 하는데 상체 도움이 없이 페달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생목 갖고 노래할 수 없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승철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몇 가수들 봉을 잡고 노래할 때하고 봉을 놓고 노래할 때하고 완전 틀려요. 마이크를 잡고 노래할 때하고 마이크를 두고 노래할 때하고. 그 차이라고도 보는데 그 차이도 훨씬 커요. 왜냐하면 작용반작용을 활용할 수 있다 없다인데, 발만 돌리는 것하고 몸까지 같이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훈련도 훈련인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깨어나야지. 네네. 그러니까, 알을 깨야 돼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야, 흔들면 어떻게 자전거를 똑바로 가야지. 똑바로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 물론 그게 원리로는 맞아요. 하지만 자전거는 똑바로 갈 수가 없는 물체예요. 밟으면 밟는 대로 기울죠. 기본적으로 핸들이 틀어져요. 그래서 자전거는 아까도 쭉쭉쭉 이렇게 간다 그랬죠. 쭉쭉 이렇게 똑바로 못 가요. 계속 쭉쭉 이렇게 가요. 왜냐면 밟았죠, 기울었죠. 기본적으로 핸들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계속 핸들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김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저를요? 아니, 잠깐만. 멋있어 보이는 박사.
타이어는 없는 거예요, 지금? 네? 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타이어 없어요. 자, 야,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자, 지금 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요 상태로. 자, 요 상태로 이제 굴러면 이렇게 굴러갈 것 같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굴러요. 그렇죠? 이렇게 굴르죠. 아, 이렇게 굴러요, 이렇게. 이 네,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근데 이것을 못 돌게 막아봐요. 그냥 흔들리게 내비둬야 돼요. 근데 흔들리게 내비두지 못하고 이 흔들리려고 하는 걸 막으면 오히려 이것이 효율이 저항이에요. 낮아지네요. 지금 아. 꽉 잡고 있는데 점점 멈춰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멈췄어요. 똑같이 돌렸어요. 계속 흔들 거예요. 내가 흔드는 건 아니에요. 자전거 바퀴가 흔들리려고 하는 거고 그 흔들리게 내비두는 거예요. 회전은 계속 유지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편하게 리듬에 맞춰서 커지면 빨라지면 느려지고 커지고 빨라지고 커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갑자기 이렇게 막아봐요. 이거 다 에너지 손실이거든요. 결국 이 자전거 현재 움직이는 거를 잘 느껴서 될 건 아니지만은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체득이 그렇죠. 몸에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진다. 네, 몸에 힘이 빠지고 이제 핸들로 기대서 핸들로 컨트롤하고 핸들로 조향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실질적으로 핸들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안장으로 컨트롤하는 거고 팔로 조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어로 조향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설명할 기회는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자전거는 핸들로 타? 핸들로 기대야 되고 핸들로 회전을 해야 되고 핸들로 조종을 해야 돼? 안 그래요? 나중에 평로라를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들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아실 거예요. 평로라에서는 핸들로 조정해서 못 타세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코어를 사용하거나 코어하고 가장 가까운 자전거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안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페달을 활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능하지 자전거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손과 발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핸들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은 옳지 않아요. 가장 중심에 가까운 중심축을 갖고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즉각적이고 빠른 방식이 될 거예요. 저기 많이 타다 보면은 체득 하나요? 많이 타다 봐서는 절대 안 돼. 알고 타셔야 되는데 이게 영원히 핸들에 기댄 상태로 타시면 영원히 핸들에 기대서 타시게 돼요. 근데 그 핸들에 기대서 타시던 것을 안장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쏠려 있다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뉴트럴 포지션으로 센터 포지션으로 옮겨와야 편하고 안전해지고 오래 타실 수가 있고 그래야지 늘어요. 아무리 뭐 10년을 타신다고 해도 핸들에 기대서 엎드려서 타시는 분들의 99%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계속 사고 나고 여기저기 아프고 결리고 통증 생기고 빨리 못 가고 심지어는 남성성 생식기 장애도 오고 굉장히 나쁘잖아요. 자전거 타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안 줘? 그런데 자전거를 좋은 자세로 잘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마다 반찬이 진수성찬이야. 그만큼 어떻게 타면은 그 생식기를 생식기를 지나가는 그 회음혈 안쪽에 있는 이만한 혈관이 하나 있는데 이 동맥 하나가 어떤 자세로 타면 동맥이 눌려서 자전거 타는 내내 2시간, 3시간 동안 이 혈류가 방해받아서 나중에 주변 조직과 세포를 상하게 망가지게 만들어요. 근데 누구는 좋은 자세를 갖고 있어서 이 혈관을 눌러서 혈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혈류를 계속 페달에 의해서 펌핑 작용을 시켜줘요. 그리고 페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마사지 효과도 시켜준다고요. 다시 말해서 나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혈류를 방해해서 그 주변이 치명적인 발기부전이나 아니면은 발기 지속 시간에 급격한 저하나 아니면 감각이 무뎌진다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쪽 좋은 자세를 갖고 있을 때는 그 혈류가 왕성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건강, 특히 그쪽과 관련된 하복부와 관련된 남성성의 건강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건강의 상승으로 아침 반찬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제가 교수님 유튜브 많이 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었던 거라. 처음에 이제 네.
이제 영상을 안 보고 그냥 처음에 탔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 30분, 1시간, 30분 타면은 그러다가 이제 신호 걸려가지고 하면은 마치 이제 피 한 통 해가지고 이게 쫙 막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통 하듯이 찌릿 하기도 하고. 막 마비 막 오고 막 그래서 이제 분께서 그 영상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지만은 보고 이거 어떻게든 중심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앞으로 쏠려가지고 타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잘 안 되긴 하는데 좀 어떻게든 세워서 하려고 하면은 조금 나중에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하려는데 이게 또 금방 잘 고쳐지게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내 자세가 엎드려져 있는 자세, 숙여져 있는 자세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센터 포지션으로 와 있어요. 물론 그 센터 포지션으로 보내기 위한 연습, 자세 교정은 꾸준히 하시게 될 거고 계속 지적 당하실 건데 그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있으시면 자세가 점점 센터 포지션으로 뉴트럴 포지션으로 이동돼요. 뉴트럴 포지션, 센터 포지션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다, 그 밸런스가 잡힌다라는 느낌이 생기면서 몸이 극도로 빠르게 안정되는 느낌을 얻다 보면 몸에서 힘이 빠져요. 그렇게 되면 핸들에도 힘이 빠지고 상체에도 힘이 빠지면서 페달에 의한 회전이 상체까지도 연동돼서 움직임의 그 밸런스의 합을 맞춰주는 과정까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자전거도 재밌어지고 자전거도 일단 빨라져요. 자전거는 본연의 목적 빨리 가는 거거든. 힘 덜 들이고. 그래서 지렛대 원리와 도르대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그 다음에 팽이 효과,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놈들의 특징은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좋은 효율을 저해하지만 않는다는 사람이, 자세가. 그러면은 자전거라는 것은 충분히 빠르게 잘 가거든요.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도 충분히 1000만원짜리 자전거처럼 잘 가요. 구조적으로. 뭐 어떤 자전거는 뭐 바퀴가 네모고, 어떤 자전거는 바퀴가 세모 아니잖아요. 똑같이 동그란 바퀴잖아요. 얘가 굴르기 시작하고 나서는 똑같은 관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관성의 영향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뭐 빨라지고 아니면 힘이 덜 들고, 힘이 덜 들어서 좀 더 멀리 가고, 이런 과정들이 가능한 운동이 자전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런 거죠. 대신에 이 과정을 모른다 그러면은 오래간만에 타면 엉덩이 아파서 힘들죠. 힘드니까 또 짜증나서 또 사람들 못 쫓아가서, 예전에는 저 사람 나보다 못 탔는데, 예전에는 나랑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따라다니기가 힘들어. 이러면 흥미가 생길까요? 그래서 자전거를 자꾸 접고 자전거를 끊고 자전거를 안 타게 되는, 그거 때문에 저희들 자전거 업계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잘 해결이 돼야 자전거를 꾸준히 타고, 가끔 자전거 타러 나와도 사람들, 웬만한 동호회 사람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 다 따라다닐 수만 있다 그러면, 그 따라다닐 수 있을 만큼의 테크니컬한 부분이 내 클래스에 반영이 된다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진짜. 네. 가끔 타면 침 질질 흘리고 이러면 진짜 재미없어요. 최근 2주간 손님이 오셔가지고 못 타다가 오늘 오랜만에 타는데, 네. 그 2주 안 타다가 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 테크니컬한 효율적인 부분들을 높여서 그러한 초기화 과정을 상당 부분 제거해낼 수만 있다면 자전거는 아주 재밌을 거야. 이거는 효율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20%, 최대 20%, 20%. 작게는 한 10% 이상. 전제는 제대로 된 페달링을 배웠을 때, 그 다음에 움직임, 그 다음에 역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타셨을 때만. 클릿을 썼는데 계속 밟아대봐요. 그거 안 돼요. 돌려야죠. 돌리기 위해서 클릿을. 그래서 클릿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발명된 이후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휠셋 돈만 많이 주면 됐잖아요. 얘보다 더 강력한 게 회전시켜주기 위한 그 크랭크 구동축을 내 발과 고정시켜줘, 이 클릿이라는 요놈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나중에 클릿을 이용한 페달링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에 좀 이야기가 좀 질문사항에 좀 도움이 됐는지 좀. 네, 그 효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이 감을 많이 이해가 됐고요. 네. 그건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게 될까는 뭐 세부적인 거는 네, 계속 오세요. 네. 그리고 이런 영상도 계속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네. 지금까지 사이클 배우기의 박성택이었고요. 자, 지금 우리 그 대담이 좀 도움이 되셨고 흥미로우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댓글로 이제 어떤 것이 궁금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콘텐츠로 만들어서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